추적 비가 내리던 지난 5월 12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제2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방면에서 위험한 움직임 하나가 포착됐습니다. 주행 중이던 SUV 차량 앞으로 한 승용차가 불쑥 끼어든 겁니다. 어머. 그리고 결국 두 차는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영상 앞부분을 보면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도로를 주행하고 있던 SUV 차량. 갑자기 신음이 들리더니 이내 차가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고 맙니다. 좋은 게 아니네. 그러니까 운전자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이게? 그러네. SUV 차량의 운전자가 운전 도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였는데요. 어머. 그런데 다행히도 이를 목격한 한 승용차 운전자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더 큰 사고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재빨리 자신의 차로 그 앞을 가로막았던 거죠. SUV 차량 운전자가 의식을 잃어서 중앙분리대를 계속 긁으면서 갔는데 다른 운전자들은 상황을 잘 모르니까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이 승용차 운전자가 이 상황은 피해가면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걸 막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차가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의 처치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스로 차를 멈추긴 했지만 운전자가 의식을 잃어 이미 몸은 조수석 쪽으로 기울어진 상황. 어머.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차 유리를 깨려고 하는데 뭐 그 유리가 쉽게 깨집니까? 마침 또 다른 시민 영웅이 등장하면서 그 차량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보고 망치를 건넸고요. 그제서야 그 망치로 유리를 깨고 차 안으로 들어가서 운전자를 구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와, 시민 어벤져스네요. 한 분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어떤 지원으로 좋은 일이 생겨난 거네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등장한 도로 위의 영웅 소식이 알려지고 일명 고의사고 의인이라 불리게 된 주인공은 한영탁 씨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한영탁 씨에게 한 기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 상황에서는 누구나 그랬을 겁니다.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라며 이런 관심들이 부끄러울 뿐이라는 말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이 각박해진 세상에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등장해 따뜻한 손길을 건네는 전국의 모든 의인에게 프리한 기자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7위 녹은 헬멧. 지난 10월 28일 오후 5시 모 빌라 4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 전화를 받은 강원도 홍천 소방서. 김인수 소방위를 비롯한 총 6명의 소방관들은 즉각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빌라 4층 거실과 베란다 양쪽으로 엄청난 불꽃과 연기가 분출. 이 상황은 화재가 가장 최고조에 이르는 일명 최성기 상태로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집안에 어린아이가 있어요. 제발 좀 구해주세요. 이 간절한 한마디를 듣고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뜨거운 불길 속으로 들어간 소방관들. 하지만 화마의 온도가 무려 1000도를 육박. 집안은 연기와 열기로 시야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적적으로 의식을 잃은 채 이불 위에 쓰러져 있던 어린아이를 발견. 다행히 대원들의 빠른 구조와 응급처치 덕분에 아이는 무사할 수 있었죠. 정말 정말 다행이네. 진짜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순간 지식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쓰러져 있었다는 거니까. 이렇게 정말 급박하고 위험천만한 상황을 증명한 것이 바로 화염에 녹아내린 소방관의 헬멧이었던 거죠. 아이고. 근데 늘 정말 안타까운 게 저희가 소방관님들의 정말 뭐 처우 개선, 뭐 복지 문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미담이 전해질 때면 항상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 문제도 함께 화두에 오르는데요. 현재 소방관 10명 중 6명 이상이 난청, 폐 손상 등 건강 이상을 안고 있고요. 또 현장 인력 부족으로 여전히 주 84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경우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장비의 노후화뿐 아니라 심지어는 소방차가 부족해서 개인 승용차 트렁크에 장비를 싣고 출동하는 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럽니까? 저거 비켜주겠냐고. 저 차 타고 가면은 그치. 비켜주겠냐고. 안 비켜주죠. 저 승용차는 너무 믿고 싶지가 않네요. 네. 믿고 싶지가 저게 뭔가 저 그냥 퇴근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저게 뭐예요, 저게? First in, last out.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온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곳을 향해 달려가는 소방관들. 이들의 처우 개선은 결코 소방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의 재난 19, 18위 공개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멕시코 중남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서는요. 보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규모 7.1과 8.1의 강진이 발생. 무려 약 400여 명의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구조대원이 빛도 잘 쇠지 않는 건물 잔해 틈을 헤치고 매몰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해내기 위해서 이 촌각을 다툰 이 구조대원의 정체. 아이고. 저 녀석이 이 아이가 바로 멕시코 해병대 소속의 구조견 프리다입니다. 2살 때부터 구조 훈련을 받은 어엿한 6년차 베테랑 구조견인데요. 각종 재난 현장에서 잔해에 매몰된 시민들의 위치를 찾아서 소방대원들에게 알리는 것이 이 구조견 프리다의 임무고요. 이 프리다의 임무가 정말 중요한 게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공간을 저 작은 체구로 곳곳을 누비며 활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프리다는 10사람 몫을 해내는 프로 구조견답게 2013년 멕시코 가스 폭발 사고 현장, 2015년 과테말라 산사태, 그리고 2016년 에콰도르 강진 피해 현장 등에서 무려 50여 명의 매몰자를 찾아내는 공을 세운 바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 2017년 9월 멕시코 지진 현장에서는 무려 36명의 사상자를 발견해낸 겁니다. 이렇게 구조견 프리다의 위대한 활약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요. 프리다의 활약을 담은 귀여운 일러스트는 물론이고요. 캐릭터가 있어요? 네. 또 영웅 프리다를 넣은 화폐 이미지까지 나왔습니다. 돈에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또 프리다 기념 티셔츠까지 제작이 됐는데 이 판매 수익금은 또 지진 피해자들에게 전달됐다고 하니까 참 의미가 있었죠. 의미 있네요. 사람도 네. 구하고 또 수익을 만들어서 또 피해자에게 지원까지 하고. 국민 영웅이네요. 정말 영웅이네요. 예. 자, 그리고요. 재난 현장에서 자신의 한몸 희생에 사람들을 구한 동물 영웅이 네팔에도 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남아시아 국가에서는요.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무려 일주일이 넘게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특히 네팔, 인도, 방글라데시 등은 300mm 이상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서 무려 1,200여 명이 사망하고 4,100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유 세상에 너무 많이 정말 비가 온 것만. 아유, 네. 이 때문에 국민뿐만 아니라 네팔을 찾은 관광객들에게도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네팔의 남부 치투안 지역의 사우라하 마을 부근에 있는 라프티 강이 그만 순식간에 범람하면서 약 600여 명의 관광객들의 발이 꽁꽁 묶이게 된 겁니다.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는 것처럼 정겹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그게 이제 호텔이랑 레스토랑을 덮치기 시작하니까 더 그런 건데 물이 계속 불어서 투숙객들의 공포도 점점 커지고 있던 그때 이들을 구하러 온 히어로가 있었으니 코끼리입니다. 12마리의 코끼리 구조되었습니다.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인명구조에 긴급 투입된 이 코끼리들이요. 정말이지 구조요원으로서의 사명감이 있는 듯이 차오르는 강물에도 겁내지 않았고요. 차분하게 3-4명의 사람을 등에 태우며 안전한 장소로 이동, 신속한 구조 작업을 펼쳤습니다. 소름 돋는다. 무릎을 꿇었어. 사람도 다. 야, 소름 돋아, 소름 돋아. 어머머.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네. 어디에서 온 코끼리들인지. 아, 그죠. 궁금하시죠? 그거 궁금해요. 사실은 이 흙탕물을 가르며 인명구조에 나선 코끼리 구조대 정체가요. 인근에 있는 치투안 국립공원 소속으로요. 관광객들을 태우고 사파리 투어를 하는 코끼리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게 좀 사람한테 좀 익숙했던 거구나. 그렇죠. 태우는 것도 익숙하고. 네. 완전 야생이 네. 아니었구나. 세동강난 비행기 속의 작은 영웅들. 카리브해 휴양지인 산 안드레스 섬 공항. 한 비행기가 커다란 굉음을 내며 추락하듯 활주로에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세동강이 난 기체. 생존자에 대한 희망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참혹한 사고 현장. 공항에 있던 사람들은 이 현장을 멀리서 바라보며 안타까움에 발만 동동 굴렀는데요. 그런데 그때 뿌연 연기 속에서 사람들이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바로 승객들이었습니다. 어머머. 살아남은 거야? 살아남았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승무원을 포함해서 131명의 탑승자 중에 생존자는 모두 130명. 안타깝게도 한 명의 사망자가 있긴 했지만요. 이런 사고에서 전원이 거의 살아남은 일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승객들이 무사할 수 있었던 건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임무를 지킨 작은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객기는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를 떠나 산 안드레스 섬의 공항에 착륙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객기가 활주로에 내리기 전에 불과 지상 80m 전에
조종실 앞쪽으로 강력한 빛이 번쩍 났습니다. 번개가 비행기를 향해 떨어진 것이었는데 아유. 이 엄청난 뇌우에 그만 비행기는 추락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아, 이게 사실 100m면 내려가던 중이었을 내려가던 테고 중이죠. 거의 다 내려왔을 때. 이게 사실 이 급박한 시간에 이게 조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나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와, 정말로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겠네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좌석 벨트를 단단히 매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악화로 급히 착륙을 시도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 조종사는 승객들을 안정시키며 안내 방송을 했고요. 공항 건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과감히 동체 착륙을 시도. 그 결과 다행히 또 무사히 공항 활주로를 벗어나지 않고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동체 착륙으로 인한 큰 충격에 비행기의 기체는 조종석과 좌석들이 따로따로 해체되면서 세동강이 나는데요. 이는 2차 폭발과 함께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이때 모두 이쪽으로 대피하세요! 사고 현장에 급히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기체의 화재를 막기 위해 급히 조치를 취했고요. 승무원들과 함께 승객들을 안전하게 구조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제 아내와 제가 서서 뒤를 바라봤을 때 뒷좌석이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추락하고 의자가 바닥에서 빠졌어요. 우린 벨트를 맨 채로 비행기 안을 굴렀어요. 크고 작은 부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장과 승무원 그리고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긴급 대처로 큰 사고를 막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열한 살 꼬마 영웅이 보낸 시그널. 2017년 8월 이탈리아 이스키아 섬 북부에 위치한 마을 카사미촐라 테르메를 강타한 규모 4.0의 지진. 여러 채 건물이 붕괴하면서 마을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어른스러운 기지로 두 동생의 목숨을 구한 11살 꼬마 영웅이 있습니다. 자, 이 꼬마의 이름은 치로 마르몰로. 자, 치로는 생후 7개월 그리고 7살 난 동생들과 취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예고 없던 지진이 발생하면서요. 순식간에 2층 집이 와르르 무너져 치로와 동생들은 건물 잔해 속에 갇히 호흡합니다. 자, 한편 사고 직전 욕실과 주방에 있던 부모님은 구조대의 도움으로 창문을 통해 가까스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삼형제. 켜켜이 쌓인 건물 잔해 더미에서 몸집이 작은 어린 삼형제를 찾아내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삼형제의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 속절없이 지나고 있을 무렵 이 시그널의 정체는요. 11살 맏형인 치로가 빗자루 손잡이로 큰 시멘트 잔을 톡톡톡 치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알린 소리였어요. 아유, 다행이다. Lo so perché stiamo arrivando, Marco! Stiamo arrivando, non ti preoccupare! 그래도 똑똑하네요. 그렇죠. 네. 결국 치로의 기지 덕분에 구조대는 삼형제가 파묻힌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고요. 지진 발생 7시간 만인 새벽 4시. 생후 7개월인 동생을 먼저 구출. 뒤이어 7시간 뒤인 오전 11시엔 7살 동생을, 그리고 맏형 치로는 제일 마지막으로 지진 발생 16시간 만에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아유, 어른스러워라. 본인도 얼마나 놀랐었겠습니까. 근데 당시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둘째 동생을 깨워서 침대 밑으로 데려가 피신을 먼저 시켰던 겁니다. 대단하다. 자, 위기의 순간 놀라운 기지로 동생의 목숨을 구한 꼬마 영웅 치로. 아주 칭찬해. 2002년 4월 15일 중국 베이징시에서 출발한 중국 민항기인 A사의 여객기가 부산 김해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그만 정해진 선회 지점을 놓치며 김해시 진해동의 돛대산 정상 부근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사고 항공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세상. 없을 만큼 부서지면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추락 사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절규만이 가득 채웠는데요. 바로 그때 저기 제 손을 잡아요. 조금만 더 힘을 내요. 부상자들을 일일이 부축하며 구조를 하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25살의 청년 설익수. 그는 대구의 모 여행사의 수습사원으로요. 처음으로 관광객들을 인솔해 중국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승객이었어요? 네, 승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비행기 잔에 왼쪽 눈이 찔려서 어머, 피가 흐르고 목과 등을 심하게 다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하지만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승객들을 목격한 서릭수 씨는 차마 자신만 그 처참한 현장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한 사고 현장 속으로 다시 뛰어든 겁니다. 아, 대단하다. 저러기 쉽지 않거든요. 어렵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는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사고 충격으로 쓰러져 있던 부상자들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요. 무려 20여 명의 승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고요. 눈도 찔렸는데. 또 자신의 옷을 찢어서 부상자들을 지혈하거나 119 구조대에게 추락 지점을 알린 것도 서릭수 씨. 정말 중요한 역할을 모두 해냈죠. 그 뒤에 병원으로 이송된 서릭수 씨는요. 제가 좀 더 많은 사람을 구했어야 했는데 그게 너무 미안합니다. 어머나. 라면서 우리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동적인 사연은 미국 대표 뉴스 주간지인 T사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서요. 정의로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가장 순수한 영웅적 행동이라고 평가하면서 아시아 영웅 25인에 선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미국에도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시민을 위해서 뛰어든 영웅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방관 19명의 얘기입니다. 2013년 6월 28일 미국 애리조나주 야넬 힐. 바짝 마른 나무에 벼락이 떨어지면서 큰 산불이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불은 삽시간에 번져서 산은 시뻘건 불길을 뿜으며 용광로처럼 타올랐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진입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19인의 소방관은 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이들의 다른 이름은 바로 핫샷. 핫샷? 핫샷?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핫샷은 미국 최정예 엘리트 소방관으로요. 일반 소방대원과는 다르게 산불이 발생하면 최전방에 투입돼서 방화 차단선을 치는, 즉 산불 진압 전문 요원을 핫샷이라고 합니다. 약간 소방관 중에서도 특수부대, 특공대 이런 느낌인 거군요. 그렇죠. 정말 핫샷의 임무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주 야넬 힐 화재에도 긴급 투입된 19인의 핫샷 요원인데요. 이들은 일반 소방 호스가 아닌 톱과 도끼, 불을 붙이는 토치를 들고 불이 난 곳에 반대로 달려가서 불이 번질 염려가 있는 풀이나 나무를 먼저 자릅니다. 또 땅을 파서 경계선을 구축한 뒤 맞불을 놓아서 불길을 잡는데요. 이렇게 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때 갑자기 예기치 않은 돌풍으로 도저히 진압할 수 없는 속도로 번진 불. 19명은 그만 그 불 속에 갇혀서 안타깝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은 미 전역에 알려져서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핫샷 소방대원들을 향한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는데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희생된 핫샷 요원들이 20, 30대 청년들이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독립군 대장이다. 슈퍼히어로가 돌아왔다 싶고 19일을 공개합니다. 20대 강도를 물리친 원더우먼. 네, 이번 특종은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매치기네. 어머머머. 와, 근데 안 노는데요? 아니 저렇게까지 안 놓는데도 끌고 가려고 그러네 저거를. 자, 2021년 9월 늦은 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 가방을 낚아채려 한 강도는 22세 건장한 남성이었고요. 피해자는 70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였어요? 당시 강도는 힘으로 억지로 할머니의 가방을 끌어당겼고요. 할머니는 순식간에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져 끌려갔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강도가 70대 할머니의 가방을 노린 이유가 무엇이냐? 넌 사내 자식이 뭐 이렇게 비실비실하냐? 저기 앞에 가는 할머니 가방 뺏을 힘도 없겠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야, 잘 봐. 사건 발생 직전 강도는 친구들과 거리를 걷던 중 우연히 앞서가던 할머니를 봤고 할머니의 가방을 뺏을 수 있는지 없는지 힘자랑 내기를 했던 겁니다. 야, 저 내기 때문에 저 할머니의 가방을 저렇게 가져가요? 아, 그 나이가 몇인데 저런 장난을 하냐? 정말 한심하죠. 아니, 저 너무 할머니 한심하다. 저렇게 넘어지시면 할머니들은 저렇게 다치면 정말 오래 가요. 정말 크게 다친다고. 아니, 할머니를 떠나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걸 내기하는 바보 멍충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강도가 할머니를 덮친 그때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발차기 한 거예요? 어? 어떻게 한 거지? 제대로 맞은 것 같은데? 할머니가 찬 거죠? 주먹으로 얼굴을 친 거예요? 발로 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강도가 힘으로 할머니를 제압하려 했지만 할머니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반격에 나선 할머니. 게다가 내 팔! 팔? 오히려 할머니는 강도의 팔을 비틀며 제압. 심지어 강도를 밀쳐내기까지 했는데요. 예상 밖의 전개에 쩔쩔매던 강도는 다른 행인까지 나타나자 결국 급하게 달아났어요. 오, 할머니 대단하시네. 70대라면서 20대의 건장한 남성을 어쨌거나 안 밀리고 물리친 거잖아요. 그렇죠. 잘하셨네 아주. 자, 슈퍼파워를 숨겨왔던 히어로 할머니는 강도가 달아나자 별일 아니라는 듯 이 툭툭 자리를 털고 일어나 원래 가시던 길을 갔고요. 이후 경찰에 체포된 강도는 할머니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했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의 어떤 할머니는 대단한 힘과 태권도를 하셨나? 강단과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 반격이 나오나. 정말 대단한 할머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몸으로 움직이는 트럭 막은 남자. 2019년 러시아 모스크바. 대형 화물 트럭 운전사로 일하던 이반은 트럭을 주차해 둔 채 화물칸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지금 위에 있는 트럭이죠? 풀렸다 이거. 어떻게 사이드 풀렸나 봐. 어떻게. 저 어떡하냐? 아니 앞에 차들도 주차돼 있는데 사실 사람이라도 부딪히면 이거 압사되는 거 아니에요? 어우,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워서. 저 무거운 차를. 핸드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이 갑자기 멋대로 전진하기 시작한 건데요. 다행히 트럭 주변에 사람은 없었습니다만 앞쪽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었고요. 한 대는 가스 연료 자동차였고요. 또 한 대는 억대 가격의 고급 스포츠카. 이대로라면 주차된 차량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두 기자님이 저 트럭의 소유자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일단 되든안돼도 이렇게 막으려고 했겠죠. 앞으로 가서 순간적으로. 흘러나가는 걸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 지켜보면 너무 책임감이 없죠.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세워요? 이건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 아니야? 아니. 나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사람과 아예 보겠다는 거잖아. 50보 100보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제가 100보입니다. 제가 100보입니다. 기친 개친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100보가 나쁜 거예요.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한테 욕하는 거 아니에요. 난 많으면 좋은 건 줄 알았어.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깜짝 놀란 이반은 화물칸에서 뛰어내려 운전석 쪽으로 달려갔지만 운전석에 올라타기에는 역부족. 무작정 운전석 쪽에 매달려 트럭을 뒤쪽으로 잡아당기며 필사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안 되지. 안 되지. 그런데 아유, 이거 올라타기 늦었다. 아유, 어떡해. 아유. 뭐야? 세웠어? 뭐야, 만화야? 뭐야? 섰어? 그리고 프로 옆으로 싹 갔어. 방향도 정확했어. 앞을 향해 전진하던 트럭은 이반의 초인적인 힘 덕분인지 주차된 자동차들을 들이받기 바로 직전에 기적적으로 멈췄습니다. 트럭이 멈춘 지점이 앞 자동차들과 겨우 5mm. 말도 안 된다, 이거. 야, 프로비에 다가가는 순간에 합의금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안 돼! 4,000만 원! 게다가 근데 더 위험한 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가스예요, 가스. 가스죠. 이거 터지잖아. 폭발해봐. 주변 다 난리 나잖아. 인명사고 나지. 해당 CCTV 영상은 SNS에 업로드되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수천만 원 수리비 날아갈 뻔한 상황을 맨손으로 막은 거네? 저런 상황이면 나라도 죽을 힘 다할 듯이라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이반에게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별일 없이 끝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반 씨도 무사하시고.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기적 19에 나올 법한. 2021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 가정집에서 4마리의 개들이 한가로운 오후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담장 너머로 나타난 불청객 때문에 개들은 겁에 질려 짖기 시작했습니다. 곰이야? 지금 담벼락 위로? 어머머머. 야, 걔들아, 그럴 때가 아니다.
자, 먹이를 구하러 마을에 내려온 배고픈 어미곰과 새끼곰 2마리는 집 담장 위로 어슬렁거리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곰들을 보고 놀란 개들이 짖기 시작하자 큰 앞발을 뻗어서 개들 공격하며 위협했습니다. 심지어 그중 가장 어린 개를 낚아채려고까지 했는데요. 어머머머. 그런데 그때 개들을 구하기 위해 나타난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어머머! 어머! 사람이 밀어버린 거야, 곰을? 그랬나 봐요. 곰이 너무 머쓱하지 않을까? 되게 것 같은데? 자, 곰의 위협에서 개들을 구한 것은 견주 17살 소녀 헤일리 모니리코. 헤일리는 곰이 자신을 공격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야생의 포식자인 곰의 공격에서 살아가는 반려견들을 구하기 위해 비처럼 달려와 망설임 없이 맨손으로 곰을 밀쳐냈고요. 미처 도망가지 못한 개를 품에 안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곰들은 헤일리의 집을 떠났습니다. 곰이 진짜 무서운 존재거든요. 너무 무섭죠. 곰의 전투력은 뭐 사람은 쉽게 제압합니다. 그죠? 이거 몇 번이면 날아가지. 와, 이게 말이 되나? 곰들에게서 용감하게 반려견들을 구한 헤일리는 인터뷰를 통해 너무 떨렸고 내 안에 그런 힘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이들을 지켜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 일은 따라하지 마세요. 라며 소감과 당부를 전했다고 합니다. 곰이 만약에 마당으로 내려와서 그렇지. 공격했어봐요. 얼마나 무서워. 봐봐, 밀었는데 넘어갔잖아. 밀었는데 안 밀리고 일로 떨어졌어. 끝이야. 그럼 진짜 무서워. 반대로 넘어갔으면 끝이야. 반려견들의 위기 앞에서만큼은 곰보다 강했던 소녀 슈퍼히어로의 활약상이었습니다. 10초의 기적을 보여준 영웅들. 2021년 8월 미국 뉴욕. 사람들은 맨해튼 유니언 스퀘어 역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기 사람이 떨어졌어요. 승강장 아래로 한 사람이 추락. 그런데 선로에 떨어진 사람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 폴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야, 선로에 떨어지면은 일단 너무 무섭죠. 자, 폴이 선로에 떨어졌을 땐 이미 전철은 전 역에서 출발한 상황. 어떻게? 혼자선 움직일 수 없는 폴은 선로 한가운데 주저앉아 진땀을 흘렸고요. 사람들이 당황하는 사이 승객 여러분, 곧 열차가 진입합니다. 모두 플랫폼에서 물러나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새 전철이 진입하는 소리가 폴의 귀에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냐. 저거 전철 진입하면 그러니까요. 이게 누가 도와주기에도 굉장히 다급한 상황 아닙니까? 이게 이제 누가 내려가기도 너무 위험한 거죠. 진짜 인지구는. 그렇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절차절명의 순간.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유, 어떡하니? 아우, 빨리, 아우. 아우, 야, 이거 어떡하냐. 전역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저 음성 나오고 있잖아요. 오고 있잖아요. 어우, 살았다. 다급한 상황에 폴을 구하기 위해 한 남성 앤디가 주저없이 선로로 뛰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전철은 이미 모퉁이에 진입. 승강장에 들어서기까지 고작 몇 초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앤디는 폴의 휠체어를 승강장 위로 올렸고요. 폴을 구축하며 구조를 시도. 그리고 그 순간 평범한 시민들은 어느새 영웅으로 변신해 똘똘 뭉쳤습니다. 곁에 있던 시민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손을 내밀어 폴과 앤디를 끌어올렸는데요. 그리고 잠시 뒤 전철이 승강장으로 진입. 영웅들은 약 10초 남짓한 시간차로 아슬아슬하게 폴의 목숨을 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아, 진짜 다행이네.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열차 들어오는 소리가 가까이 들리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이들 대부분이 이름도 모르는 낯선 타인들이지만 이들의 또 다른 이름은 위기 앞에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슈퍼히어로가 아닐까요? 1.4톤 트랙터를 들어올린 몸. 2013년 미국 오레건주 레바논. 농부 제프 스미스는 트랙터를 타고 나무 그루터기를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트랙터가 전복. 스미스가 무려 1.4톤에 달하는 트랙터 아래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살짝 발 위에 뭐 떨어져도 육중한 트랙터 핸들이 스미스의 가슴을 짓눌렀고요. 어떡해. 숨이 점점 가빠져온 스미스.
하지만 1.4톤이나 되는 트랙터에 깔려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어쨌거나 빨리 들어서 저 사람 빠져나와야지. 안 그러면 진짜로 생명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니, 말 그대로 진짜 골절돼가지고 장기를 찌르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스미스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지던 그때 정말 기적처럼 슈퍼히어로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위기에 처한 스미스를 보자마자 무려 1.4톤의 트랙터를 맨손으로 들어올려 스미스가 상체를 빼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어떻게 두 명이 1.4톤짜리 트랙터를 들어올려요?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이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스쿼트 합쳐서 3대 몇이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3대 500만 쳐도 되게 많이 하는 건데 1인당 700씩 든 거니까. 아, 그건 그리고 이제 운동기구니까 사실 뭐 들기라도 좋게끔 돼 있다고 해요. 그렇죠. 자, 1.4톤의 트랙터를 들어 올린 괴력의 소유자는 바로 스미스의 두 딸. 에? 그것도 16살 한나, 14살 헤일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학교에서 돌아온 자매는 아버지 스미스의 비명을 듣고 달려갔다가 사고 현장을 목격. 헤일이 여기 트랙터 앞을 들어 올려보자. 무려 무게 1.4톤의 트랙터를 두 소녀가 맨손으로 들어 올린 겁니다. 자, 그렇게 두 딸은 아버지 스미스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 동생 헤일이가 땅을 파는 동안 언니 한나가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고요. 다행히 이웃이 자신의 트랙터로 스미스의 트랙터를 끌어내 스미스는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아, 근데 정말 순간적으로 초인적인 힘을 냈다. 사랑과 가족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특종은 정말 아찔한 순간을 담은 영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뭐야 납치야? 어머, 유괴예요? 얘를 납치해?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갑자기 길을 가다가 왜 저래? 그만해요. 2021년 7월 미국 뉴욕의 한 거리에서 납치 사건이 발생. 납치된 아이는 5살 소년 제이콥으로요. 엄마 로페즈와 형 누나들보다 정말 조금 앞서서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문의 남성 납치범이 나타나 엄청난 속도로 제이콥을 납치, 순식간에 차에 태워버린 겁니다. 뭐 하는 거야? 이 길도 못 다니겠다. 이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대도시에서 납치를 해요?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아, 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저때 심장이 어땠을까요 정말? 어떻게든 제이콥을 구하려고 납치범의 차량으로 달려든 가족들. 하지만 범인은 제이콥을 뒷좌석에 던지듯 태운 뒤 자신도 운전석에 탑승해 문을 잠궈버렸는데요. 빨리 출발해! 빨리 문 열어! 열라고! 내 아들을 돌려줘! 그대로 자동차가 출발한다면 남은 가족은 눈앞에서 제이콥을 놓치고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는 상황. 납치된 아들을 되찾으려는 엄마와 빠르게 도망치려는 범인들이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엄마 로페즈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게 뭐야 패거리도 있네. 그냥 혼자 버리는 일이 아니에요. 패거리도 있었어 안에 막. 아이 뺀 거. 뭐야 뭐 빼냈어? 도망가는 겨? 도망간다. 끄집어낸 거죠, 아들을. 끄집어낸 낸 거죠? 아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조수석에 공범이 있었어요, 보니까. 있었어. 공범이 일당이야, 있었어. 일당. 난 네가 누군지 모른다. 뭘 원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I will kill you. 영화 테이큰에 리암 니슨이 있다면 제이콥에게는 엄마 로페즈가 있다. 엄마 로페즈는 문이 잠겨 있었지만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캐치. 뒷좌석에 있는 제이콥을 잡기 위해 창문 안으로 필사적으로 두 팔을 뻗었고요. 범인들은 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엄마의 강인한 힘 앞에서는 역부족. 엄마 로페즈는 범인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제이콥을 차 밖으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와. 그렇게 상황 종료. 납치됐던 제이콥은 엄마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천만 다행이다 진짜. 아니, 저게 무슨 일이냐. 야 그러니까 이게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이를 조수석에서 손을 뻗어서 그렇지. 꺼내온 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팔 닿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말도 그쵸? 안 되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죠. 게다가 공범도 조수석에 있었는데도. 그리고 이후 납치범 제임스 맥고너글은 경찰에 체포, 납치 미수 및 아동 위협 혐의로 구금됐고요. 공범은 현재 수배 중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잡아가지고 죗값을 좀 치러야 되겠네요. 저는. 위대한 엄마 사연이었습니다. 상상도 하기 싫네요 진짜. 와.